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본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사람을 별로 못 보겠는데, 제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 본관이 어디냐 물으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걸 왜 묻냐고. 뭐 말하자면 신분 따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본관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관이 어디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천민이냐 양인이냐 양반이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성보다 본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혼인을 한다 하는 상대자는 반드시 본관을 따져요. 그 본관을 봐야 저 사람이 우리하고 결혼할 만한 같은 레벨인가 이걸 보는 거였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성씨를 중심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본관 그거 뭐 뭔가도 모르게 이렇게 돼 가는 상황인 거죠. 본관은 원래 성씨가 생기기 전부터 대대로 거기서 살아온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본관도 안 생기고 성도 안 생겼을 때부터 거기서 살았어요. 그 지명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명에서 성씨가 나왔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씨는 본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뭐 최씨 이게 아니고 전주 최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주 최씨라는 최씨가 전주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본적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성 동본이면 같은 혈족이에요. 그래서 2005년까지만 해도 동성 동본 간에는 결혼을 할 수 없었죠. 혼인신고를 못하게 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님이 그 청주한 씨가 있는데, 청주한 씨 아가씨하고 말하자면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혼인신고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한 뭐 10년에 한 번 정도씩 특별한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이제 애가 태어나서 크면은 할 수 없이 이제 혼인신고를 해서 호적 등록을 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애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2005년까지 이렇게 해온 거예요. 한국인은 본관이 진짜 성씨야. 성이 진짜 성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관이 진짜 성씨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묻혀서 보이지도 않지만은 세종실록 세종 20년 1438년 12월 15일자에 보면은 우리나라 풍속은 비록 성이 같을지라도 본관이 다르면 서로 혼인하면서 같은 혈족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게 사실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한국인의 본관은 지금은 이제 성씨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본관을 묻거나 뭐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관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본관에 대한 관심이 소원해져 버린 거죠. 근데 한국인의 진짜 성씨는 본관이에요. 수백 년간 동성동본 불혼의 제도가 유지돼 왔었고, 또 본관이 같아도 시조가 다르면은 타성으로 인정해요. 타성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전주 최씨가 4대 계열이 있는데 이 4대 계열은 다 시조가 달라요. 시조가 다르면 타성으로 보는 거예요. 2015년 11월 1일 현재 내국인이 4,971만 명인데 289개 성씨에 4,939개 본관이 있다고 통계청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제일 많은 게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경주 김씨 쫙 이렇게 있는데 전주 최씨는 20번째 45만 8,191명. 근데 여기는 사실은 4대 계열이 있기 때문에 전주 최씨는 4개인 셈이에요. 전주 최씨가 문성공개, 문열공개, 사도공개, 문충공개 이 4개 계열은 다 타성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450만이지만 한 계열이 한 10만 남짓 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성씨와 본관의 추이를 보면은 1985년에는 성이 278개고
본관이 3,349개였는데 2000년에는 성이 286개로 늘어났는데 본관은 4,179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성이 289개인데 본관은 4,939개예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5년마다 25%, 18%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새로운 본관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주로 기화인에 의해서 이게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본관이라는 제도가 신라시대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신라시대에는 본관이 어떻게 있었느냐 한번 보면은, 신라시대 본관이 생기기 전에도 부가 있었어요. 이 부가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은 그 마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해요.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를 성시처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량부의 아무개, 양부의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그 부에 따라 신분이 달라요. 가장 신분이 높은 게 양부가 이게 신라 왕족이에요. 귀족이에요. 진골. 주로 진골들이 양부에 살았고, 사량부에는 육두품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역사책에 안 적힌 많은 부들이 있었겠죠. 말하자면 이제 두품이 낮은, 이렇게 그 신분이 차별이 됐어요. 양부는 왕족, 사량부는 귀족이 살았어요. 이게 출생으로 정해지는 골품제 혈통사회였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사량부 사는 사람이 양부로 이사를 가면 골품제의 혈통이 골품제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황초령비, 북한에 있는 비석인데 탁본을 보면은 회부라는 건 양부예요. 복동님은 대하관이다. 양부는 아까 말했듯이 진골이죠. 사회부, 사량부 영님은 대사이시다. 이렇게 다 이 부를, 영 이게 이름이고, 사회부 이게 지금 말하자면 성씨인 셈이죠. 이렇게 그 마을 이름을 성씨 대신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게 뒤에 이제 본관이 만들어지면서 부가 본관으로 바뀌었고, 조선시대도 오면 본관을 다 자기 성 앞에 붙여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본관이 도입이 됐어요. 본관이 왜 도입이 됐느냐.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하고 백제 사람은 난민이 된 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난민. 이 난민이 떠돌아다니면 사회가 불안정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는데 거기서 난민이 나오니까 잡아다가 말하자면 이제 그 보호시설에 수용을 해요. 근데 이때는 보호시설, 난민 수용소 이런 게 없어요. 만만 난민이 전석을 떠돌아다니면은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중국의 수나라가 위진남북 쪽을 난세 400년을 통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군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 난민을 안정을 시킨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 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군망을 신라의 본관으로 도입을 했어요.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신라 사람들은 원래부터 정착 농경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마저, 지금 전북 익산 금마저 같은, 말하자면은 그 신라 백제가 망하고 백제가 원래 거기다가 백제가 수도를 만들려고 했던 곳인데 거기를 드러내고 거기다 고구려 유민을 갖다 정착을 시키고 했던 이 금마저 같은 이런 데를 제외하면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정착민이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는 부하고 이 본관하고 별 차별성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 그 귀족들만 그 본관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흐지부지가 돼버린 거죠. 신라시대는. 근데 이 본관이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되느냐.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후삼국 30여 년간 전쟁의 그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봉관 분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족이, 그 당시는 호족이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호족들이 비대화되는,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세세하게 쪼개서 이렇게 분정을 해요. 그리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양인이나 이런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천민까지 다 분정을 해요. 천민도 떠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특히 떠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양민보다는 천민이 더 문제죠. 천민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킬 수 있어요. 양민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조심을 하지만은 천민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과거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화로 정착이 됐어요. 이거는 고려의 호족 다루기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